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산림청 주최로 개최된 2019 녹색도시 우수사례 시상식에서요. 우리 포항 철길숲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네. 제가 더 뿌듯하네요. 네, 맞아요. 이 포항 철길숲은 포항 시민들에게 쉼터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저희도 회사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가끔 산책을 가곤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뿌듯하네요. 저도 사실 퇴근하고 이렇게 커피 한 잔 사들고 산책하곤 하거든요. 혹시 저를 만나게 되신다면 전국시대 파이팅! 홍태균 잘생겼다. 실물이 더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네, 사진 같이 찍어 주시나요?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도심에 철길숲 같은 곳이 있는 게 참 시민들에게 유용한 장소가 될 것 같은데요. 도심이 아니더라도 전국 곳곳에서 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전국시대에서는 이 가을 소식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가을 전국을 직접 다 볼 수는 없지만 전국시대와 함께라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 첫 소식은요. 가을 명소에 상주의 용유구곡으로 트레킹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퀴즈도 맞출 수 있고요. 트레킹도 즐길 수 있는 라디 엔티어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을을 그대 품 안에 너무 좋아요. 걷는 게 좋고 자연이 좋고요. 완전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손에 든 라디오는 만나면 좋은 친구. 발걸음 가볍게 떠나는 어느 멋진 가을날의 힐링 트레킹. 자연의 비경을 보면서 눈호강하고 소소한 공연으로 귀호강도 하고 라디 엔티어링 상주편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오늘 목적지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상주 용유동. 장각폭포의 기운 듬뿍 받아서 날씨 좋고 공기 맑고 사람들도 많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 계곡의 아름다운 물소리가 참 너무나 와닿고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아주 좋아요. 공기도 좋고 또 우리 이쪽에서 다 모여서 같이 또 상주 이쪽을 구곡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댄스 삼매경으로 준비 운동이 딱이죠. 쌀쌀해진 날씨에 안전사고 예방은 필수. 열정적이고 야무질수록 건강에는 아주 좋아요. 44명 왔습니다. 구미에서요. 항상 아니에요. 항상 우리 벌써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 다 했습니다. 여기 한 번씩 공기 마시면 참 좋대요. 오늘 구곡을 함께 걸을 생각을 하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비가 와가지고 좀 날씨 걱정이 있었는데 날이 맑아서 기분 좋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 전 풍류를 누리는 것도 라디 엔티어링만의 묘미. 주변 풍경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가야금 연주에 빠져듭니다. 가야금 연주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자, 이렇게 좋은 가을날에 잔행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트레킹도 하고 미션도 풀어보는 라디오 어드벤처. 그렇다면 라디 엔티어링과 함께할 용유구곡은 어떤 곳일까요? 구곡 문화는 조선시대 서원과 함께 유교 문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며 우리 선조들의 자연애호 사상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용유구곡은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절경 9곳을 말하는데 조선 후기 서예가 송문음의 병천기락에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산세가 수려하고 경치가 좋아서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조선시대 가장 안전하다는 10성지 중에 하나인 우복동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주 용유구곡으로 출발! 힘차게 발걸음을 뗀 라디 엔티어링. 오늘 코스는요. 출발지부터 12공원을 돌아오는 4.5km 왕복 코스 되겠습니다. 시원한 수숲에서 뿜어나오는 피톤치드 덕분에 머리가 맑아지는 이 느낌적인 느낌. 시작부터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소나무 향기도 좋고 또 숲속도 좋고요. 너무 좋으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구곡의 매력은 그 역사를 알고 보면 더 와닿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주자가 무이천 9개 계곡마다 시를 짓고 읊으면서 무이구곡이라 칭했던 데서 시작됐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만의 구곡 문화가 만들어졌고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경북에만 43개소의 구곡이 생겨났다는군요. 지금까지 전해지는 구곡 중 유난히 상상의 장소가 많은 곳이 바로 상주 용유구곡입니다. 아는 지인들과 함께 여기 용유 계곡에 와서 이렇게 지금 걷고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 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물소리도 너무 좋으네요. 게다가 여기 라디오 들으면서 퀴즈도 풀고 사회자님께서 이 지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용유구곡 라디앤 티어링 코스에는 데크 산책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편안하고 가볍게 걸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 과일 나무도 많고요. 양쪽이 밝게 익었고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상쾌해요. 아,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오늘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맑은 공기에 한 번, 가을 정취에 2번 취하는 라디앤 티어링. 엄마랑 함께라서 더 행복한 최연소 참가자도 등장이요. 집에서 애기랑만 있다 보니까 하도 심심해서 1년 만에 오는 거예요. 1년 만에. 아, 그래요? 네. 전에 나오신 분 아니죠? 항상 나왔죠. 결혼하셨어요? 결혼해서도 나왔는데요.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몸이 무거워서 못 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으니까 이제 나올 수 있죠. 6개월 됐습니다. 용유구곡 중에서도 으뜸 경치를 자랑하는 곳은 단연 병천 정사와 회란석. 용유구곡 대부분이 상상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이곳은 문헌에 기록돼 있는데요. 특히 회란석에 대한 풍경 묘사는 더 자세히 적혀 있다고요. 그만큼 신비로운 경치 앞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용유구곡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덧 중간 지점을 향해 가는 사람들. 시가 적힌 비석이 있다고 해서 이름 붙인 12공원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유명한 글귀부터 선비들이 지었던 한시까지 가을 문학 감성도 새록새록 피어나는데요. 1시간가량을 넘게 걸은 터라 밀려드는 시장길. 선비들처럼 주먹밥 도시락은 아니지만 꿀맛 같은 점심 한 끼로 출출함을 달래봅니다. 가을 소풍하듯 짧지만 알찬 시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라서 용유구곡 라디앤 티어링의 마지막이 더 아쉽습니다. 너무 기분도 좋고요. 공기도 좋고 너무 운동도 되고 너무 맛있어요. 구곡에 오니까 정말로 오늘 공기 좋고 우리 상주의 경치에 취해서 네, 너무 오늘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억 한 자랑 또 남겼네요. 가을 용유구곡 상상 속 무릉도원이 이곳인가. 돌아보니 솔숲이여 걸어오니 가을이라. 용유의 9구비를 그대 품 안에 선물하리라. 가을 감성과 힐링을 남긴 용유구곡 라디앤 티어링.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즐겼던 옛 선비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여 현재로 이어주는 명품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국립공원 속리산 주변의 관광 자원과 연결을 해서 상주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로 거듭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비들이 유행시킨 구곡 문화. 단지 길을 따라 걷고 라디오를 듣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는다면 구곡에 얽힌 이야기는 앞으로도 굽이굽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구곡 따라 걷는 라디앤 티어링, 다음에도 같이 걸어보자고요.
네, 라디오와 트레킹의 만남, 라디앤티어링 상주편 잘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걷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요. 함께 퀴즈도 풀고 공연도 보면서 함께 걸으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용유구곡에는요, 이 회란석과 이 폭포 같은 절경이 있으니까요. 라디앤티어링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가도 참 좋겠습니다. 네, 상주 용유구곡에 이어서 다음은 이번에는 이 트레킹만큼 좋은 가을 취미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을하면 독서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독서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 하나 나무로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 목재 문화체험관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나무. 새롭게 문을 연 대전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소품을 만들며 나무와 더 가까워집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더 뿌듯하고 왠지 가족들한테 해줘도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생활의 활력이 될 것 같아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람에게 이로운 나무는 한 권의 책이 되기도 하지요. 접근성과 편안함으로 사랑받는 동네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읽으며 사색의 계절 가을을 느껴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보슬보슬 가을비가 내리는 날, 대전 보문산에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보문산 숲 향기와 잘 어우러진 이곳, 바로 전국 최초로 대도시 중심에 조성된 대전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예쁘게 옷을 갈아입을 텐데요.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또 체험하기 위해서 이곳을 왔습니다. 야, 역시 주변이 전부 다 나무고요. 이 한반도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대전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 가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친근하고 따뜻한 목재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나무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보문산을 가끔씩 오지만 이런 곳이 있는지를 몰랐네요. 네. 어떤 곳이에요? 네, 저희 대전 목재문화체험장은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배워보는 그런 하나의 문화 공간인데요. 이 목재가 이제 살림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바로 목재거든요. 이 목재로 우리가 즐겨보고 체험하고 배워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공체험장에선 연령별 숙련 정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마침 주부들이 생활소품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목공에 경험이 없는 주부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좀 예쁜 거, 무늬도 예쁜 거를 내비두시고요. 요거 붙이는 거는 요렇게. 야, 지금 열심히 수업하고 계신데 뭐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냄비 받침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예쁘지 않나요, 무늬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서 냄비 받침으로만 쓰기에는. 오실 때는 냄비 받침을 사용하려고 오시는데 만들어 가시면 너무 예뻐서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 용리로나 아니면 이제 벽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선물도 주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친환경 소재인 목재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따뜻해서 좋고요. 마음 먹은 대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어 더 좋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전문가 과정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만들어서 집에 가서 보면 또 이 만들 때 행복했던 이제 생각이 나고 목공 체험하면서 이 나무 향기가 볼 때마다 그 느낌이 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힐링이 되더라고요. 거대하긴 한데 식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식탁 만들고 또 제가 만든 냄비 받침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좀 살림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요즘 주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소품은 캄포도마인데요. 향이 강하고 목재 자체에 항균, 항치 기능이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곁눈질을 하며 캄포도마 만들기에 도전해봤는데요. 사포질을 할수록 목재가 매끈해집니다. 아기 피부처럼요. 이게 그냥 단순한 작업 같지만 또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고요. 또 달라지는 걸 보니까 또 뿌듯합니다. 집에서 직접 쓸 도마이니까 제대로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요. 꼼꼼하게 사포질을 끝낸 다음 인두로 도장을 찍어 넣기도 합니다. 꼭 찍으니 뭔가 구색이 맞춰지는 모양새죠.
마지막으로 오일까지 바르면 수제 camphor 도마가 완성됩니다. 사퍼질부터 오일 바르기까지 내 손으로 직접 하니 더 특별한 도마가 됐습니다. 오,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문양도 예쁘고요. 이제 도마 마무리 작업인데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이들처럼 너무 행복해요. 특히 그리고 주부들은 많이 그러니까 도마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더 뿌듯하고 왠지 가족들한테 해줘도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엄마들하고 같이 시간 날 때 이렇게 체험 삼아 왔어요. 애들 학교 보내고. 이곳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나무 상상 놀이터인데요. 미끄럼틀과 목마를 비롯한 놀이시설을 목재로 만들어 안전합니다. 모두가 잘 알듯이 나무는 인간과 가장 오래된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놀이로 활용을 했을 때는요, 아이들의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격성이라던가 불안 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제되어 있는 나무가 아니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조각나무를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주택가에 자리한 동네 서점입니다. 최근 저마다의 특색을 담은 동네 서점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는데요. 책장에는 주인장이 엄선한 책들이 빼곡하죠. 아늑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넘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목재문화 체험장을 다녀왔는데 여기에도 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테이블도 그렇고 책장도 그렇고 또 이 책, 종이 이것도 다 나무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동네 서점은 저 어릴 때만 해도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사라진 상태이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작은 서점들이 각각의 취향을 담아서 이렇게 많이 조금씩이라도 좀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동네 서점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형 서점에서는 너무 책이 많다 보니까 좀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면, 또 작은 서점에서는 골라놓은 책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점 주인의 좀 그 추천을 받아서 좀 하나하나 유심히 좀 살펴볼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근길에 잠시 들러갈 수 있는 동네 서점. 집 주변에 있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오는 작은 사랑방입니다. 특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어 더 좋은데요. 사장님이 추천하는 가을 메뉴는 달달한 핫초코. 오, 이야, 예쁘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 생각나는 핫초코 한 잔. 달콤하고 촉촉한 가을 저녁입니다. 핫초코 한 잔의 여유. 야, 이 서점인데도 카페처럼 이렇게 음료와 차를 판매를 하시나 봐요. 제가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책도 소개해드리고 또 책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또 하려면 이런 차라든지 이런 공간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차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이제 책도 보시고 책도 구입도 하시고 음료 드시면서 동네 수다방, 사랑방 역할도 하는 거네요. 아,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서점의 매력을 알아차린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소소한 독서 모임이 꾸려지고 있는데요. 책을 보면서 느낀 점과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로 풀어내며 사고를 확장시키는 거죠. 무심코 찾아간 동네 서점이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녁 시간에 여기 또 서점은 어쩐 일로 걸음을 하신 거예요?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에 또 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집에 가기 전에 좀 헛헛한 마음일 때가 있거든요. 뭔가 아쉽고 그럴 때 책방에 들려서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서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책에 담긴 세상 이야기는 끝날 줄을 모르고 어느새 동네 서점은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로 차고 넘칩니다. 껍질부터 열매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언제나 우리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선물이 되어줍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내 손으로 소품을 만들어보고 우리 동네 서점에서 세상의 지혜가 가득 담긴 책을 만나면 이 가을이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올가을엔 목재랑 책이랑 즐거운 시간 만드세요.
네, 목재랑 놀고 책이랑 노는 방법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가지 다 가을과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퇴근하면서 잠깐 들러서 이 책도 읽고 또 책에 관한 내용을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는 것도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는 목공에 관심이 참 많이 가더라고요. 네. 배우 이승기 씨 그리고 유승용 씨도 최근 많이 빠져 있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딱 맞는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올 가을에는 이렇게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취미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정국시대 이번에는요, 또 한 번 가을 풍경 속으로 빠져볼 수 있는 여행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향긋한 허브향이 가득한 식물원부터요. 꽃과 핑크뮬리가 빚어내는 가을 숲으로 지금 출발하시죠. 수리 마수리. 누구야? 내 단잠을 깨운 게. 너야? 소원을 말해봐. 제 소원은 딱 한 가지인데요. 방송계의 핵인싸가 되고 싶습니다. 핵인싸가 되고 싶다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자. 방송계의 핵인싸는 몰라도 가을 나들이계 핵인싸는 책임집니다. 가을 여행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마세요. 분위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서도 가을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 남원으로 떠나보시죠. 산과 구름을 배경 삼아 자리한 이곳에서 싱그러운 꽃향기가 먼저 반겨주는데요.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냄새가. 가세요, 가. 꽃을 보니 몸이 먼저 반응하는 지은 리포터. 넘치는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이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운동. 이거 운동.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지리산의 풍부한 자생 허브 자원에다가 외국에서 도입한 향기로운 서양 허브 자원을 도입을 해서 언제든지 관광객들이 오셔서 쉬고 느끼고 갈 수 있게 해놓은 공간이고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허브 식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허브 식물을 만날 때 팁 하나. 눈으로만 구경하지 않고 저마다 식물들이 가진 향도 함께 느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꼭 정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허브차 한 잔 드시죠. 여기서부터 냄새가 훅 올라오네요. 따뜻한 허브차, 가을과도 참 잘 어울릴 것 같죠? 허브 너무 좋다. 상큼하고 좋죠. 네, 심신이 지금 탁 진정되는 느낌인데 제가 허브를 여기에서 먹어보니까 알겠어요. 딱 마셨을 때 마시는 순간에는 좀 물 같은데 딱 목에 넘어가면은 네. 바로 또 레몬 향이 확 올라와요. 이 나무 잎에서 우려낸 차거든요. 레몬 머틀이라는 식물입니다. 레몬 머틀. 예, 감기 예방에 아주 좋고요. 저 감기 걸렸었는데 이걸 진작 먹었어야 되는데. 식후에 드시면 소화 촉진에도 좋고. 배불러 네, 요즘.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심신을 제가요? 안정시키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뭐 이미 진작 충분히 되어 있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마셔야겠네. 식물원 밖에서는 요즘 제철인 색색의 국화도 만날 수 있는데요. 꽃을 보러 여행 오신 분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넓은 공간이라 좀 여유가 있고 향기나 기쁨은 2배, 3배. 너무 좋아. 꽃향기에 나비들도 홀린 듯 모여드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 말고도 특별한 즐길 거리도 있습니다. 지은 씨, 설마 히치하이킹 하는 건가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지금? 깡통 열차입니다. 그럼 공짜인가요? 알겠습니다. 한번 타봐야지. 운전하고 있어? 여기 옆자리 비었는데 언니 타도 될까? 출발하자! 자, 출발합니다. 드넓은 허브밸리 풍경을 한눈에 담으며 달릴 수 있는 깡통 열차인데요. 아이들과 함께한 지은 씨도 동심으로 돌아갔네요. 가슴이 아주 빵 뚫리는데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달릴 수 있는 건 물론 아름다운 풍경들까지 볼 수 있으니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엄청 빠르네. 그리고 친구랑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절로 웃음이 나요. 막. 향기에 이끌려 들어온 이곳은 허브 체험관인데요. 천연 허브를 활용한 화장품과 디퓨저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허브인가요? 다 허브는 아니고요. 이 하이드로졸이라고 돼 있는 2가지만 허브에서 추출한 물이고 나머지는 그냥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들이에요. 이게 좋은 게 저는 진짜 피부 예민한데 직접 만들어 보니까 뭔가 더 믿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네요. 그렇죠.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허브 화장품 만들어 볼까요? 오, 초등학교 과학 실험하는 것 같아요. 만들기 참 쉽죠? 아이들도 만들 수 있는 체험이에요. 네. 적당량의 재료를 섞어주기만 하면 천연 허브 미스트 완성! 이렇게 미스트가 완성됐습니다. 밖에 막 돌아다녔더니 피부가 막 쪽쪽 갈라지는 거예요. 뿌려보실까요? 한번 뿌려봐야겠어요. 상쾌해. 어때요, 선생님? 제 피부? 너무 상쾌한데 지금? 수분이 확 공급된 기분이에요, 지금. 선생님, 좀 건조하시지 않아요? 어떠세요? 제가 한번 뿌려드릴게요. 이번엔 요즘 SNS에서 가을 인증샷으로 인기 있는 핑크 뮬리. 이 핑크 뮬리를 남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마을 전체가 핑크빛으로 물든 이곳은 신생마을입니다. 아니 이거 완전 동화 속 세상 같네. 핑크 구름이라니. 정말 아름답죠? 핑크뮬리 인증샷을 찍기 위해 가을이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 진짜 옆에서 보니까 꿀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핑크 뮬리가 너무 예쁘네요. 저희가 좀 어두워질 때 와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좀 이제 노을이 점점 지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고정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분 핑크 뮬리가 이쁩니까? 여자친구분이 더 이쁩니까? 당연히 여자친구가 더 예쁘죠. 핑크 뮬리도 이쁜데 내 눈엔 핑크 뮬리가 더 이쁜 것 같은데? 정말 다른 세계에 오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몽환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느낌입니다. 꿈속에서 그 환상적인 판타지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딱 이런 핑크 뮬리 이런 거였어. 아이고, 우리 지은 씨 오늘 핑크뮬리 밭에서 핵인싸 영상 하나 나오는 건가요? 지은 씨한테 잠재 있는 예술성을 한껏 뽐내보네요. 어디서 추억의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추억의 냄새의 근원지는 바로 옆에 자리한 달고나 체험장인데요. 달고나 만들기 성공을 위해 집중한 중년의 어르신들, 맛도 예전 그대로일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장미 한 송이 안 받아봤는데 이렇게 별 모양에 있는 달고나 이거를 받아서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줬나?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정말요? 네. 달고나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제부터 만들어줄 거죠? 지은 씨도 달고나 만들기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표정은? 이렇게까지 한 사람 있었나요? 없었어요. 진짜 없었지. 이거 완전 별인데. 오. 와,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여러분도 여기 와서 빨리 이거 만들어 보세요. 진짜 맛있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가을. 아직도 계획만 하고 있으시다면 가을꽃과 즐거운 체험이 가득한 남원으로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가을 소중한 추억 한 장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균 씨, 최근에 제비 본 적 있으세요? 제비는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이 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집집마다 지붕 아래에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제비가 낮게 나느냐에 따라서 비가 올지 안 올지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이 제비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흥보전을 가르칠 때 매년 봄마다 돌아오는 제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이 제비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네, 어떤 환경학자는 제비가 도시로 다시 되돌아온다면 우리 수명이 4년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제비가 없는 환경이 더 익숙해진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는 제비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봄마다 돌아오는 제비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가을 여행을 충북 제천 제비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제비가 많다고 소문난 마을이 있습니다. 물과 산을 벗삼아 시간도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데요.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제천 제비마을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이제는 쌀쌀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요. 이 시간을 멈추게 한다는 마을을 찾아왔는데 와 진짜 믿겨지지 않습니다. 일단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 뭐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찬홍 씨가 나와 있는 이곳이 제천 수산면인데요. 여기 슬로우시티라고 이렇게 지정된 곳이에요. 슬로시티, 느림의 미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마을이랍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서 좀 이렇게 천천히 여유를 즐기고 가라고. 그래서 찬홍 씨 스마트폰 있죠? 예,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스마트폰 대신에 이걸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찍으시고 오늘 하루는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게 미션입니다. 아 진짜? 연락 올 때가 많은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마을을 돌아봅니다. 뭐 제비에 관련된 그림이 있고 막 그러는데요. 저기 보세요. 제비들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기 지금 제비가 많이 그려져 있고 뭐지? 저거 뭐야? 이쪽으로 오세요. 따라와 보세요. 따라오세요. 우와 대박. 보이시죠 여러분? 오 튼튼해 튼튼해. 근데 제비가 지금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제비를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마을은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제비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분들이 집집마다 마을에 그 제비집 명패를 달아줬거든요. 근데 명패 이름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때 좀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비마을은 슬로시티로 인증된 마을답게 마을 주변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생태공원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는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생태공원 내에는 생태 하천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측백 체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측백 체험장은 저기 보시다시피 저 뒤에 측백 숲이 있는데요. 그 측백 숲과 연관된 그런 체험이 여기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완연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생태공원을 거닐어 봅니다. 부드러운 바람과 맑은 공기, 한들한들 흔들리는 코스모스까지 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와 여기가 지금 연못과 또 갈대 다 하나씩 어우러지니까 연꽃은 없지만 진짜 이게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예쁜 계절이라는 사실. 알록달록 가을 옷을 입은 자연 속에서 저 또한 멋진 그림의 일부가 됩니다. 슬로시티 수산면에는 아주 특별한 숲길도 있습니다. 바로 측백나무 숲길. 60년 이상 된 4천여 그루의 측백나무들이 자생적으로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길 걸어볼까요? 이 측백 숲의 향 안 나세요? 잠깐만요. 한번 진짜로 맡으려고요. 맡아보세요. 측백 숲의 향이 은은하게 나요. 네. 이게 아직 초입인데 조금 더 들어가면 더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편백나무랑 측백나무랑 차이가 있나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잎인데요. 예. 예, 편백나무는 앞뒤가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측백나무는 앞뒤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진짜요? 앞뒤가 똑같이 초록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앞뒤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측백과 편백의 가장 큰 특징, 눈으로 보이는 큰 특징. 또한 편백나무가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면 측백나무는 상대적으로 은은한 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곳 측백나무 자생숲길을 걷다 보니 그 은은한 향 덕분에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리고 마음까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곳 생태공원에는 드넓은 국궁 체험장이 있었는데요. 와, 제가 여기에 오다니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국궁. 이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네, 당연하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실 수 있으세요. 아, 초보자도 쉽게 맞출 수 있나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전통무예 국궁 체험에 나서봅니다. 활과 화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활 쏘는 방법을 배운 후 우와! 맞췄다! 예! 오, 좀 자신감 붙었습니까? 아, 당연하죠. 여기서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스마트폰 엄청 하고 싶으시죠? 아, 내가 너무 잊었어. 스마트폰. 여기서 5발을 쏴서 2발 이상 관역에 맞추면 네. 제가 잠깐 스마트폰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게 아니고 잠깐. 자, 도전! 실패. 예! 아! 실패. 자, 2발 남았습니다. 성공! 예스! 빨리 스마트폰 주세요! 이번에는 진짜 명공수의 활쏘기를 감상해 보시죠. 자세부터가 남다르죠? 200m 이상 떨어진 관역을 단번에 맞히더라고요. 풍경 이 활터는 그 땅 부지가 원체 넓으셔가지고 아무나 와서 이제 휴양 삼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또 지나가는 양반들도 많이 들어와요. 평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래서 이 넓은 바닥을 또 여러분이 구경할 수 있고 보기 좋은 환경을 좀 갖고 올라고 노력합니다. 이곳엔 또 다른 체험거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힐링 조격 체험. 피로에 지친 육체를 풀어주는데 따뜻한 조격만큼 효과적인 게 없겠죠. 측백차와 함께 여유로운 조격을 즐길 수 있는데요. 개인 욕조에 특별한 오일을 넣어 향기로운 여유를 즐긴다네요. 아유,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네네네. 오, 향기롭다. 예, 이게 이거 아주 뭐죠? 냄새가 아주 좋네요. 이게 뭐예요? 측백나무 추출액이랍니다. 아, 진짜요? 요거. 예, 조금뿐이 안 되잖아요. 요거를 여기 물속에다 넣고 예. 조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와, 어떠세요? 아주 기분이 뭐 좋습니다. 이거 아주 발도 좋으니까 아주 예.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도 혈액순환이 잘 돼서 좋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향을 넣으니까 피부에도 이렇게 좀 보습 효과가 있어서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느낌이고요. 향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좋은 향을 맡으면은 좀 행복함도 느껴지잖아요. 당연하죠. 현재 행복 지수는 100. 은은한 측백 오일을 넣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채 향긋한 측백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데요. 한참 후에 천천히 배달된다는 느리게 가는 편지 한 통도 써봅니다. 마침 이날은 슬로시티 힐링 축제가 개막하는 날.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과 어우러져 느림의 가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즐거운 축제 시간을 갖습니다. 와, 이게 어떤 도너츠예요? 이게 수수로 만든 건데 우리 지역에서는 수수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대표 먹거리지. 수수로 도너츠를 만든 거예요? 네, 수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지은 걸로. 네. 아, 그래요? 그럼 저 그럼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맛봐요. 예, 이거 지금 TV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손 네. 좀 흔들어 주세요. 여기. 예. 예, 손이 없어가지고. 맛봐요, 예. 맛봐요. 청정자연에서 재배한 수수로 만든 수수부꾸미. 그리고 수수 도너츠도 맛을 봅니다. 그 맛은 쫄깃쫄깃하고 팥도 맛있는 이유가 있네요. 네, 우리가 다 농사 지은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축제장 곳곳에선 아이들이 굴렁쇠와 널뛰기 등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 산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기 부스에서 개구리알 만드는 게 가장 재밌었어요. 그거 만들어 보니까 뭐 어땠어요? 저 그 신기했어요. 밑에서 불도 나오고. 이곳 축제장에선 마을 축제와 학교 축제가 함께 운영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과학체험과 놀이체험 등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시끌벅적하고 신명나는 축제장이 되었답니다. 와, 오늘 제가요 이 제비마을 슬로시티에 와서 정말 천천히 걷고 또 이렇게 좋은 체험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진짜 비워지고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하루 스마트폰이 없어도 정말 허전하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연락은 왔겠죠. 와, 궁금하네요. 좋으세요. 예. 아유, 또 제가 또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거든 사실. 이게 뭐야? 진짜야? 연락이 하나도 안 왔어! 이럴 수가! 물과 산을 벗삼아 시간도 쉬었다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봄이면 제비가 날아오고 은은한 향기 가득한 생태공원이 있는 곳. 스트레스와 분주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천 제비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의 지금을 즐겨보세요. 네, 시간을 멈추게 하는 마을 슬로시티 제비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진짜 제비집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요. 아직도 제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에 열렸던 힐링 축제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 생태공원의 측백숲까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힐링 여행지로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멋진 자연을 만나러 갈 때는 스마트폰을 잠깐 집어 넣어두고 가을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제천의 이 제비마을 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엉뚱한 상상가들만 모이는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네, 춘천에서 올해 처음으로 엉뚱상상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의 다소 엉뚱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공모를 받아서요. 그리고 시제품으로 만들어주고 실현까지도 해주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엉뚱한 상상력이 현실이 돼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기발한 발명.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상상력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 도전 정신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핸드폰? 나중에 좀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좀 미래가 좀 밝아졌어요. 시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엉뚱한 상상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엉뚱은 넘어섰고요. 저희는 이제 정말 되기 위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상상에서 출발한 엉뚱한 도전.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팍 깨트리는 발칙한 상상가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재기발랄한 그들의 도전기를 소개합니다. 춘천시청에서 엉뚱상상가들의 요상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 와, 제목부터 특이하다. 깨끗한 휴지랑 핸드폰 만들어줘? 기발한 아이디어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렸는데요. 이 제품은 독특하게도 화장실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은 없으니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관심 집중.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 변기물을 한번 내리면 주위로 물 입자가 3m까지 퍼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안에 휴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휴지가 앞쪽에 막혀 있어가지고 변기에서부터 튀는 물을 막고 휴지 자체를 살균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맨날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더러운 걸 알면서도 저희가 따로 청소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서랍장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스마트폰을 넣어두면 핸드폰이랑 휴지를 동시에 살균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엉뚱상상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엉뚱한 상상력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마련된 축제입니다. 대단한 발명가나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허무맹랑한 공상도 행동으로 옮기면 과학이 된다는 말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시에 시민 자산화를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주 목적입니다. 1차 아이디어 공모에서 상위 10등 안에 든 참가자들에겐 실제로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전문 멘토들의 조언을 받으며 3D 프린터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해 내 아이디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만드는 과정.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와는 달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불가능이란 없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반 시민들의 도전이라 더욱 일상과 밀접하다는 게 특징. 사실상 기업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고정적인 어떠한 그런 R&D 쪽보다는 진짜 상상으로만 되어지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은데요. 메이크할 수 있다는 거는 뭔가 물건으로 이렇게 만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생활용품서부터 아니면은 이렇게 산업적으로다가 활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보트 제작이라든지 등등 사업들을 많이 우리가 이번에는 10개 팀을 딱 엄선을 했습니다. 와, 세상에 누가 움직이는 빨래 건조대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일상 속의 불편함이 아이디어가 돼 탄생한 신개념 제품. 얘가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대학교에 다니면서 3D 프린팅과에 재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고 관심이 많은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제 약간 활력소를 얻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빨래 건조대 하면은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으면 빨래가 늦게 마르고 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제 빨래를 움직이게, 빨래 건조대가 움직이게끔 해서 빨래를 일찍 마를 수 있도록 이쪽 안에 보면은 저희가 바퀴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무동력 수상 및 육상 이동 수단, 자유주제, 엉뚱 기발이라는 4가지 주제에 맞춰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어필하는 참가자들. 실제로 제품을 완성한 본선 진출팀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상금이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대상 상금만 무려 500만 원. 와, 그만큼 심사위원단은 창의성, 혁신성, 사회적 가치까지 꼼꼼하게 점수를 매깁니다. 일상 속 아이디어인 만큼 일반 시민들의 공감도 중요하겠죠. 현장 투표도 심사에 반영된다는 사실. 이게 현실에 살다가 보면 이제 지치니까 그런 거 생각할 기회도 없는데 그냥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한 거 있으면은 좀 적어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좀 나중에 아이디어 같은 걸 차곡차곡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원픽에게 투표하세요. 과연 시민평가단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할까요? 어디 보자. 오, 이거 인기 좋네. 꽃이 올리게. 어떤 제품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궁금해서 찾아가 보니 고등학생 2명이 의기투합한 팀. 잠깐!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사람들한테 먹을 거 나눠주면서 호객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딱 걸렸어. 맛있어 보이는 체험에 너도 나도 모여드는데 네, 저희 아이디어 보려고 왔는데 네. 여기서 지금 뭐 간식 팔고 계시는 거 아니죠? 손에 뭐 소스나 가루 같은 거 안 묻히고 뺄 수 있다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음식물들을 가져온 거지 절대 호객행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닥 공부를 잘하진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한 거에 생각을 해보자 하다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불편한 게 뭐가 있었지 했는데 그 전전날에 제가 가족들이랑 양꼬치집을 가는데 먹다 이렇게 데웠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거 너무 먹고 싶은데 먹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데웠는데 그게 아픈 기억이 너무 바로 떠올라가지고 여기서 뭐 어떻게 이렇게 뚜따 또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등이에요. 네. 그래서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상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도종 속에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배. 혹시 유령선이냐고요? 아니면 장난감 배? 크게 기술이 2가지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서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것과 자동차 자율주행처럼 스스로 운항하는 보트, 그렇게 자율운항 보트인데 서면이라는 곳에 애니메이션 박물관 등이 있는데 그쪽을 방문하자면 육로를 이용할 경우 굉장히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율운항 보트로 수상택시를 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보트에 보시면은 뭐 모니터도 많이 달 수 있고 또 본인이 직접 경로를 설정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구역을 갈 수 있는데 면허가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족들 단위로 왔을 때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트를 대리운전시키면서 얻는 만족감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들 중 누가 상을 타게 될까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와, 상상력 축제답게 축하 공연에서도 상상력이 넘쳐나네요. 그리고 이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영예의 대상은 바로 꽃이 올리게 팀 축하합니다. 학생들이 상을 타면 어디다 쓸 거예요? 대학 등록금?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고기 먹으러? 그래. 자. 저희 지금 멘토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일단 제 아이디어니까 전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곳곳에서 싹 트는 아이디어. 누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길 때 비로소 세상이 달라집니다. 때론 세상을 편하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엉뚱한 상상. 언젠가 이들의 아이디어가 우리의 일상이 돼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상상하세요. 네, 엉뚱상상 페스티벌 잘 만나봤습니다. 엉뚱하다기보다는 실용적인 아이템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특히 화장실 휴지에 세균이 묻는 걸 막아주고 스마트폰까지 소독해주는 장치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곧 이 공공화장실의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이번에 대상을 받은 꼬치 올리기를 보니까요.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꼬치구이를 먹을 때는 이 아랫부분을 먹다 보면 입에 많이 묻히기도 하고 또 윗부분을 가위로 잘라내야 돼서 불편함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참 기발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푸드트럭 정말 많은데 그리고 꼬치구이 취급하시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머지않아 흔하게 볼 수 있는 발명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년에도 엉뚱상상 페스티벌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들이 시제품으로 나와서 가능성을 또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엉뚱상상 페스티벌까지 전국시대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전국시대와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따뜻한 저녁 되세요. 안녕. 안녕.